중국이 한국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려는 배경에는 경제적 이해관계뿐 아니라 전략적 우려가 깊이 자리 잡고 있다. 반도체는 단순한 부품이 아닌 현대 국가 안보와 미래 기술 주권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중국은 오랜 시간 동안 반도체 기술 자립을 추진해왔지만 첨단 미세 공정 기술과 생산 장비 확보에 있어 여전히 한국과의 격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한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는 중국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되었고, 이에 따라 중국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입장에서는 이 기술력 자체가 위협이자 필요한 대상이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을 무조건적인 경쟁자로만 볼 수 없고 동시에 통제 가능한 파트너로 만들고자 하는 복합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중국의 견제 방식은 교묘하다. 공공연한 제재보다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운영하는 공장이나 생산 설비에 대해 비공식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세무조사, 환경규제 강화, 생산 인허가, 지원 등 직접적인 외교 마찰은 피하면서도 실질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는 중국이 외교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으면서도 자국 기술 보호와 경쟁 억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한편 중국은 자국 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막대한 정부 주도 투자를 진행 중이다. 국가 반도체 기금은 수십조 원 규모로 조성되어 SMIC, YMTC, CXMT 같은 주요 기업에 직접 투입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은 메모리, 파운드리, 낸드 플래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과 정면 승부를 펼치고 있다. 하지만 핵심 기술 확보가 더뎌지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기술 유출이나 기술 인력, 스카우트로 우회 전략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은 한국 반도체 기술에 대한 접근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시도해왔다. 합작 법인 설립, 기술 자문, 대학 연구소, 협력 등을 통해 한국의 인재와 기술 정보를 간접적으로 흡수하려는 움직임이 관측되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최근 들어 기술 유출 방지법을 강화하고 있으며 해외 기술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의 반도체 자립은 현재로서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핵심 장비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수출 통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ASML의 UV 장비 역시 중국 내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기술 개발 속도보다 수요 조절과 시장, 영향력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게 되었고 중국 입장에서는 이를 전략적 불균형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중 간 반도체 갈등은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닌 기술 패권 경쟁의 최전선에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인공지능, 자율주행, 양자 컴퓨팅 등 차세대 산업에서 반도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핵심 칩의 공급과 설계 기술에 대한 통제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기술 진보 외에도 외교적 균형 감각을 요구하는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의 대응 전략은 기술 고도화와 함께 공급망 타변화로 요약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세공정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미국과 유럽 등지에 신규 반도체 공장을 설립함으로써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있다. 이는 중국의 기술 추격을 방어하는 동시에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전략이다. 또한 R&D 중심의 장기 투자 계획도 병행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인프라 강화도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중국의 견제가 점차 노골화될수록 한국은 단순한 기술 경쟁자에서 전략적 변수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업 간 경쟁이 아닌 국가 간 기술 주도권 전쟁이라는 구조적 갈등의 일부이며 향후에는 외교, 안보, 산업 전반으로 파급될 수 있는 중대한 흐름이다. 중국은 한국의 기술력을 억제하고자 하면서도 동시에 협상력 확보를 위해 한국과의 경제관계를 일정 수준 유지하려는 모순적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은 이제 반도체를 단순한 수출 품목이 아닌 전략 자산으로 다뤄야 한다. 기술 유출 방지, 산업 보안 강화, 핵심 인력 보호, 외교 전략과 산업 정책의 연계를 통해 반도체 패권 시대의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 한다. 중국의 견제는 앞으로도 정교하고 장기적인 양상으로 지속될 것이며 한국은 이에 맞서 기술 독립성과 글로벌 연대를 동시에 유지하는 이중 전략을 구축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중국의 견제가 더욱 본격화되는 배경에는 기술과 자본, 그리고 글로벌 외교 전략의 복합적 충돌이 자리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수요국이자 소비시장으로서의 위상을 활용해 한국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 하지만 동시에 기술 주도권을 가진 한국에 대한 견제 심리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중국의 전략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뉜다. 첫째는 공급망의 탈미국화다. 미국의 기술 제재가 본격화된 이후 중국은 한국과 일본, 대만을 포함한 주요 반도체 국가들과의 기술 교류를 일정 수준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핵심 기술의 국산화를 추진해 기술 의존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파운드리, 디램, 낸드 플래시 등 여러 분야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둘째는 자국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다. 중국은 칩 설계부터 장비 제조까지 전 영역에서 국산 기술 확보를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SMIC,
YMTC 같은 주요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제공하고 중국 내 유망 스타트업을 지원함으로써 생태계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과의 경쟁은 점차 격화되고 있으며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가격 경쟁 또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셋째는 전략적 모호성을 통한 외교적 압박이다. 중국은 한국 정부가 미국 중심의 반도체 동맹인 칩사에 본격 참여하는 것을 경계하며 이를 견제하기 위해 경제 외교적 수단을 병행하고 있다. 한중 외교 대화에서 반도체 관련 언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를 무기로 활용하는 중국 특유의 외교 방식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단순한 생산력 증대를 넘어서 공급망 안정성 확보, 소재 다변화, 첨단 공정기술 개발이라는 세 가지 큰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미세공정 경쟁에서는 3나노 이하 공정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장비 수급, 인력 확보, 생산 효율성 측면에서 복합적인 투자가 필요한 영역이다. 중국의 견제는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닌 구조적 접근을 기반으로 한다. 한국 기업들이 단기 실적보다는 장기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글로벌 ESG 규제와 탄소 중립 흐름에 따른 친환경 생산 시스템 구축 역시 미래 경쟁력의 중요한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 역시 이 흐름에 발맞춰 녹색 반도체 전략을 일부 도입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기술 유출 방지 역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 정부는 반도체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외 이전 및 연구 인력의 유출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적용하고 있다. 중국은 인재 영입을 위한 고액 연봉, 장기 거주 혜택 등을 제시하며 기술 인력 확보에 나서고 있으며 이는 한국 내부의 보안 시스템 강화를 더욱 절실하게 만든다. 또한 중국은 반도체 외에도 배터리, 디스플레이, 센서 등 연관 산업에서도 한국과 경쟁 관계를 맺고 있으며 기술 패권 다툼은 전 산업군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특정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등과의 연계를 통해 수출 구조를 타변화하고 있다. 이는 기술적 리스크 분산뿐 아니라 지정학적 안정성을 위한 선택이기도 하다. 중국은 한편으로는 한국과의 경제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장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는 기술, 인력, 외교, 경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형태의 경쟁이며 표면적으로는 협력을 내세우지만 그 본질은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다. 결국 한국 반도체 산업은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는 동시에 외교적 중립성과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는 복합 전략을 펼쳐야 한다.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생존이 더 중요한 시점이며 중국과의 경쟁은 이제 본격적인 기술 냉전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읽고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야말로 한국의 반도체 초강국의 위치를 지키는 열쇠가 될 것이다. 한국과 중국의 반도체 갈등은 점차 산업 경쟁의 경계를 넘어서 지정학적, 외교적 충돌로 확장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기술 수준과 생산 능력의 차이에 기인한 간접 경쟁에 불과했지만 최근에는 정책 안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타층적 이슈가 중첩되며 갈등의 깊이가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이 반도체를 전략 무기로 삼고 중국을 압박하는 가운데 한국은 동맹과 시장 사이에서 복잡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상황을 활용해 한국을 압박하거나 유인하는 이중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한편으로는 한국 기업에 대한 시장 접근성과 투자의 기회를 보장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 협력 제한, 부품 수출 규제, 정치적 발언을 통해 외교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 이는 한국 기업과 정부 모두에게 혼란과 리스크를 동시에 안겨준다. 중국의 이런 전략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장기 성장 기반에도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반도체는 단지 공정과 설계의 문제만이 아니라 소재 확보, 장비 수급, 인재 양성 등 종합적인 산업 생태계에 기반을 둔 산업이다. 중국은 이 모든 분야에 동시에 압력을 가하거나 경쟁력을 구축해 한국을 견제하고자 한다. 특히 고등교육기관을 통한 반도체 인력 양성에 집중하고 있으며 해외 유학생을 귀국 유도하거나 해외 인재를 영입해 자체 생태계를 넓히고 있다. 한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반도체 학과 확대, 전문 연구소 설립, 실무형 교육과정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단기간 내 성과를 내기에는 인프라 부족과 예산 제약이라는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 특히 기술 인재 해외 유출과 산업 현장과의 괴리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의 견제가 장기화될수록 한국의 산업 경쟁력 유지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한 중국은 기술력 확보 외에도 전략적 제휴를 통해 한국의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약화시키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등의 국가와 반도체 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개발도상국 시장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글로벌 반도체 수요에서 중국이 공급자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며 한국과의 점유율 경쟁으로 직결된다. 한국 기업들은 이런 글로벌 전략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 미국, 인도 등지에 생산 거점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가 간 공급망 연대를 통한 기술 및 소재 협력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단기적으로 높은 비용과 불확실성을 수반하기 때문에 기업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한다. 특히 지정학적 긴장이 심화되는 지역에서는
투자 회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의 또 다른 전략은 사이버 안보와 정보전에 있다. 산업 기밀을 노리는 사이버 공격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주요 반도체 기업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유출을 넘어서 경쟁사의 R&D 전략, 특허 출원, 인력 배치 등 핵심 경영 정보에 대한 침투를 목표로 한다. 중국이 이러한 활동에 개입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하지만 정황과 통계는 분명한 의심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으며 정보보호 전담 인력 확충과 보안 장비 고도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하지만 사이버 보안은 단발성 정책으로는 부족하고 지속적인 기술 축적과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투자가 필수적이다. 중국의 이중 전략은 한국이 단순한 기술 경쟁만이 아닌 정보전과 심리전의 시대에 놓여 있음을 실감케 한다. 또한 중국은 반도체 장비와 소재 분야에서도 점진적인 자립을 꾀하고 있다. 일본, 네덜란드, 미국의 수출 통제로 인해 중국은 이 분야에서 한국보다 열세에 있지만 일부 장비 내재화와 중간재 생산 능력 강화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이 기존의 소재 부품 강국이라는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술 격차를 계속해서 벌려야 하며 이는 막대한 투자와 글로벌 파트너십 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 전략은 단기적인 기술 확보가 아니라 정치와 외교, 산업과 안보를 모두 아우르는 총체적 접근이다. 한국은 이러한 중국의 타층적 전략에 정면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술, 인재, 외교, 산업 전반에 걸친 통합된 국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기술력만으로는 승부가 나지 않는 시대, 전략적 사고와 국제적 공조가 병행될 때 비로소 반도체 초강국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한국 반도체 산업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배경에는 국제 질서 속에서의 자국, 위상 재정립이라는 장기적 전략이 깔려있다. 중국은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 중심의 규칙을 따르지 않고 자국 주도의 기술 생태계를 형성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단순히 산업 육성을 넘어서 세계 질서를 새롭게 구성하려는 정치적 야망과 맞닿아 있다.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 한국은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기술 보유국이라는 이유로 매우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 한국은 전략적 경쟁 대상이자 동시에 협상 카드로 활용 가능한 국가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세계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이들을 견제함으로써 미국의 기술 포위망에 균열을 내고자 한다. 중국은 특히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과 부품 조달 경로를 분석해 비공식적인 수단으로 압박을 시도하고 있다. 특정 화학 물질이나 희토류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 검토, 인허가 절차, 지연, 비관세 장벽 강화를 통해 한국 반도체 기업의 생산 효율성을 낮추는 방식이 그에다. 이는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심리적 압박을 극대화하는 전형적인 중국식 압박 전략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글로벌 반도체 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국제규격체정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ISO, JDC, SMI 등 국제기술 표준화기구에서 중국 전문가들의 발언권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 중심의 기술 기준을 정착시키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행보는 향후 한국 반도체 기업의 수출이나 호환성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이에 대응해 국제기술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유럽 등과의 기술 동맹 확대를 통해 중국식 표준 확산을 견제하려 한다. 특히 UV 노광기술, 첨단 패키징 공정, 차세대 메모리 구조에 있어 글로벌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중국의 기술적 고립을 유도하려는 전략이 병행되고 있다. 중국은 반도체 장비 국산화를 위한 기술 내재화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미국, 네덜란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이후 중국은 대체 장비 개발을 위한 국가주도 연구를 확대하였고 이에 따라 일부 저사양 장비 분야에서는 점진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첨단 공정에서 필수적인 EUV, ARF 장비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 격차를 좁히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기술 격차를 줄이는 한편 중국은 소프트 파워 전략을 통해 한국 내부의 여론과 정책 결정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언론, 학계, 산업계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반도체 산업에서의 중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담론을 조성하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이는 한국 내부의 정책 일관성을 흔들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맞서 반도체 산업을 안보 자산으로 규정하고 관련 법률 정비와 기술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국가 핵심 기술 지정 확대, 산업 스파이 처벌 강화 등 다각도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중국을 비롯한 외부 견제에 대한 선제적 방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지나친 보호주의로 비춰질 경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기술 리더십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중국은 외교 전략 차원에서도 반도체 문제를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한국을 간접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고위급 회담에서의 암시적 언급, 타자, 무역협정에서의 정치적 조건부가 경제, 제재 가능성 시사 등을 통해
한국이 미국 편에 과도하게 기울지 않도록 견제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이러한 복잡한 외교 지형 속에서 기술과 외교, 산업과 안보의 균형점을 모색해야 하는 입장이다. 결국 한국 반도체 산업은 단순한 생산 경쟁이 아니라 기술 표준, 외교 전략, 정보 안보,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총체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다. 중국의 견제가 더욱 정교해지고 장기화될수록 한국은 단순 대응을 넘어 전략적 설계자로서의 자세를 갖춰야 하며, 한국 반도체 산업은 현재 중국의 타층적인 견제와 글로벌 공급망, 채편이라는 두 축 사이에서 매우 복잡한 환경에 놓여 있다. 이 가운데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는 요소는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제 정치의 역학이다.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의 주요 기술 보유국들은 중국에 대한 수출 제한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은 필연적으로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지정학적 중립성을 유지하기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국제 정세를 역이용하여 한국 기업들을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반도체 소재 공급을 둘러싼 잠재적 위협, 물류 통제, 규제 강화 등은 모두 한국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요소다. 특히 중국 내 생산 기지를 운영 중인 한국 기업들은 정치 리스크뿐 아니라 법적 세무적 리스크에도 노출되어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중국 내 투자의 회수 가능성과 효율성에 대해 제고하게 만들고 있다. 한편 중국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주요 고객이기도 하다. 여전히 막대한 반도체 수요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수출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중국 시장을 완전히 포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한국은 기술 보호와 시장 유지 사이에서 극도로 정교한 외교 전략을 수행해야 하는 입장이다. 기술 이전을 제한하면서도 상업적 관계는 유지해야 하는 이중 딜레마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반도체 수출 규제와 기술 보호를 위한 별도의 정책 틀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전략물자관리원 KOSTI를 중심으로 한수출 통제 시스템이 강화되고 있으며, 기술 수준에 따라 거래 승인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는 체계가 운영 중이다. 이는 미국의 전략적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국내 산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복합적인 타협 구조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이제 단순한 제조업의 차원을 넘어 글로벌 정치와 밀접하게 연결된 국가 전략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 속의 반도체 육성기구 설치 후 관련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장기국가 R&D 예산 확대 등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산업의 구조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다. 중국은 자국 반도체 자립도 제고를 위해 외국인 투자 제한을 완화하고 자국 내 기업의 글로벌 인수합병에 맨드어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특히 유럽, 동남아, 중동 등에서 반도체 설계 및 소재, 기업 인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기술 격차를 좁히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의 기술적 우위를 위협하는 또 다른 축이 되고 있다. 기술력뿐 아니라 중국은 반도체 생태계를 국가 주도의 AI 시스템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시너지를 꾀하고 있다. AI와 반도체는 상호 보완적 관계를 이루며, 이는 중국이 단기간 내 실리콘 기반 기술을 뛰어넘는 고성능 컴퓨팅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한국 역시 이에 대응해 AI 반도체, 뉴로모픽 칩, 양자 컴퓨팅 소자 개발 등의 속도를 내고 있으며, 글로벌 스타트업과의 협업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반도체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ESG 경영을 핵심 전략으로 도입하고 있다. 전력 사용량, 폐수 처리, 노동환경 등에서 글로벌 기준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소재 개발과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에 투자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이미지 개선을 넘어 글로벌 바이어들과의 장기 계약 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은 이에 대응해 녹색 반도체 전략을 일부 도입하고 있으며, 환경 친화적 생산 공정과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에너지 소비량이 높고 탄소 배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은 이 틈을 기회로 삼아 친환경 반도체 강국이라는 브랜드를 강화하고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한국 반도체 산업의 가장 큰 과제는 기술의 초격차를 유지하면서도 정치적 중립성과 글로벌 협력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일이다. 중국의 견제가 단순한 기술 추격이 아닌 산업 전체에 걸친 압박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한국은 기술력, 외교력, 기업 역량, 인재 양성 시스템까지 모두 아우르는 전방위 전략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한국과 중국의 반도체 경쟁은 이제 단순한 기술 추격과 방어의 구도가 아닌 국가 전략과 국제 정치, 산업 생태계 전반이 얽힌 초국가적 갈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이 되었지만, 이 위치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술력뿐 아니라 전략적 사고, 유연한 외교, 지속적인 인재 양성 등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복합적인 전략을 동원하고 있으며, 그 수위와 정밀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대응 전략은 두 갈래로 나뉘어야 한다. 첫째, 기술 주도권을 절대 놓치지 않는 것이다. 반도체는 속도, 소비 전력, 집적도 등 모든 영역에서 계속 진화하고 있으며, 한순간의 정체는 곧 경쟁력 상실로 이어진다. 따라서 한국은 EUV, 차세대 DRAM, AI 전용 칩,
3D 반도체 등에서 초격차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유기적 협력이 절실하다. 둘째, 외교적 균형 감각이다. 미국과의 동맹 속에서 기술 협력은 지속하되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도 완전히 끊을 수 없는 구조를 인식하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반도체 전략은 장기적인 그림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차체 기술 개발, 글로벌 기업 인수, 제3국과의 연대, 그리고 국제기술표준 선점을 통한 간접 경쟁 등 다양한 루트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으나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모두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대응을 단순한 기술 차원에 국한하지 말고 산업 생태계 전반을 점검하고 강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단일 기업이나 특정 기술에 의해 지탱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소재, 장비, 설계, 생산, 후공정, 물류, 특허, 마케팅 등 모든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야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 한국은 대기업 중심의 구조에서 중견 중소기업, 스타트업, 학계, 연구소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는 단기간의 성과보다 장기적 경쟁력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인재 양성은 미래 반도체 패권의 핵심이다. 고급 인력의 유출을 방지하고 국내 교육 시스템에서 반도체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최근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반도체 계약학과, 고등기술학교 등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지만 여전히 질적 개선과 산업 현장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 내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글로벌 정세 변화 역시 반도체 산업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미중 갈등, 유럽의 기술 독립 움직임, 동남아시아의 제조기지 부상 등은 한국에게 위기자 기회다. 특히 한국은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신중함과 산업 정책의 명확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기업의 투자 방향성과 정부의 지원 정책이 일관되게 조율되어야 한다. 중국의 견제 전략은 앞으로도 더욱 정교해질 것이며 기술 외에도 외교, 정보, 사이버 보안, 국제 여론전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단순한 방어가 아닌 설계자의 자세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통해 반도체 산업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전략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한다. 특히 정책 결정자들은 산업계, 학계, 외교계, 군사 안보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타층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중요한 것은 일관성과 속도다. 기술 투자, 외교 협상, 정책 집행 모두가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방향성은 분명해야 한다. 중국과의 경쟁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으며 한국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반드시 이겨내야 할 과제다. 반도체는 미래의 권력이며 그 주도권을 한국이 계속해서 쥐고 있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전략과 실행이 촘촘하게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이는 단지 산업의 이야기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 전략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중국이 한국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는 진짜 이유는 단지 경쟁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의 기술력과 국제적 영향력, 그리고 그로 인해 흔들릴 수 있는 글로벌 질서에 대한 경계심이다. 한국은 그 위협을 직시하되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기술, 외교, 산업, 인재, 정보 등 전 분야에서 총체적인 대응을 통해 오히려 이 상황을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반도체는 한국의 현재이자 미래이며 이 전쟁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되어야 한다.